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보면서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오늘 화요일에 2부 김태성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화요일에 뵈니까 또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오늘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맞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식을 정말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1시간 동안 최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태성 전문가님과 저희가 또 화요일에 함께 이제 거의 50분 정도 같이 함께하게 될 텐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일단 월화 시장 좀 좋지 않아서 힘 빠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방송 보시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그런 노하우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이제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작게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건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딱 이제 굉장히 믿음이 가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들 더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또 김태성 전문가님 팁들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을 때도 일단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특히 원전주들 눈여겨봐라 이 종목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종목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 수익 내시고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제 섹터나 종목들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 꼭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해드리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미리 빨리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시장 타이밍에 내 종목에 대한 진단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한 줄 평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좀 1%대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초반부터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잭슨홀 미팅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흐름 혹은 수급 혹은 환율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10시 반부터 열리죠. 10시 반부터 열리는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동일한 이슈가 좀 시장을 짓눌렀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예측들이 좀 점쳐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상황. 하지만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선반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반등이 나올 시에는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위치로 우리나라 지수, 글로벌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플러스로 끝나느냐 혹은 마이너스로 끝나느냐가 이 남은 한 주의 이 시장의 방향성의 키를 좀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잭슨홀 미팅이 뭐 매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네. 8월 달에 한 번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이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이 심포지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포지엄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명 혹은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냥 토론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뭐 매년 해왔던 행사예요. 매년 해왔던 행사이긴 한데 지금 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 잭슨홀 미팅에 조금은 불신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금리 많이 올렸고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서 안 잡히면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 그래도 또 한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약하게 끝난다 그러면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박스권을 염두해야 되겠다. 전 저점까지도 한번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잭슨홀 이제 회의 앞두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오늘 일단은 잠시 후에 열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또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내일 우리 증시의 이제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살펴보시면서 또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또 마감이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전문가님 통해서 또 그러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 가시면 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요. 지금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이제 작게 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글로벌 증시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고 내일장 이제 개장한 이후부터 전문가님 톡방에서 또 같이 좀 이야기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장 어렵기도 하고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같이 할수록 또 힘도 나고 이렇게 전문가님들을 찾으시면서 도움을 얻어가시면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종목에 대해서도 또 수익까지 더불어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해드리는 코너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줄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매주 저희가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화요일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주 초반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전해주실까요? 어떤 것들 눈여겨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분들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에 시장의 조정과는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에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사조그룹주들, 맞아요. 사조동아원도 그렇고 사주시푸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장 후반부에 어느 정도의 또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위치까지 좀 흘러갔었던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시세가 붙어주는 쪽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사료 쪽과 동시에 가장 요새 강조드리는 게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시장의 주도 주격, 그죠? 최근에 뭐 시장에 조정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원전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원전주 하면 대표적으로 우진이라는 기업도 있고 보선 파워텍이라는 기업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에너토크. 네. 그러니까 에너토크는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사실 원전 ETF에 속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중동 쪽으로의 이 수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럽이긴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지금 쓰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다 유럽과 연관되어 있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중동의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 부지 또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전기를 대하는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 발전소가 진행이 될 때 당연히 중동 쪽으로의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테마보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에너토크 원전주와 함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은 한 주도 저는 뭐 여러 테마들 중에 원전주를 가장 탑픽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철강 쪽이 최근에 좋아요. 네. 철강 쪽 태아제강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태아제강을 필두로 철강주들은 왜 움직이느냐? 원달러 환율의 수혜주예요. 철강 그리고 자동차. 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나 그래도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뭐 세아제강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금강철강 같은 기업들. 네. 중소형 밸류단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금 이제 이 반등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철강 쪽도 저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거라면 원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체크를 좀 드릴게요. 네. 현대차, 기아. 사실은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인플레 감축법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고 혹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성차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는 골자의 이 법안이에요. 자,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 우리나라 차 다 포함됩니다. 왜냐? 현대차, 기아 모두 완성차를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북미 지역에서 팔고 있는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들에게는
호재보다는 악재 뉴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네.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혹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십 년간의 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것들이 좀 떠오른다면 전기차는 이제는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전자제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전처럼 뭐 자동차에 엄청난 뭐 배기, 환기, 뭐 로코아, 뭐 실린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 하나 딱 들어가서 그 전력을 이용해서 자동차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어린 아이들이 건전지에 넣고 굴리는 자동차가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는 차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B라는 차는 뭐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차는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네. 성능이 B라는 차에 대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금도 보조금이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수년을 타잖아요. 그렇죠. 길게는 10년 이상씩 타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서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제품들이라면 그 가격 이번에 한번 저렴한 거 쓰고 안 되면 바꾸지 뭐 이러한 소비 심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왕 살 때 좋은 거, 성능 괜찮은 거, 혹은 디자인적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유사한 게 모바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애플과 갤럭시 혹은 애플과 혹은 중저가 제품, 그래도 우리가 애플을 쓰고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왜? 압도적인 성능,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해도 괜찮다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차 쪽은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만약에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뭐 기업의 품질 문제라든지 혹은 뭐 기술력에 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건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이 현대차 기아가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EV6 디자인 보면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이면 나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자동차 쪽은 현대차나 기아도 다른 것보다 그냥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미국의 공장 짓기로 되어 있고 그걸 좀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 갑자기 디자인이 엉망이 된다거나 성능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조, 현재 추세, 현재 기세를 모두 이어간다면 저는 현대차, 기아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기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원전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전주들 눈여겨봐라라는 이야기 꾸준히 해주시면서 미리 선침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또 들어갔었는데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고 수익 인증도 함께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주들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번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봐주셨고요. 특히 현대 기아차 또까지 이어서 봤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가져갔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탑3에 이름을 올릴 만큼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빠진 그런 타이밍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을 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또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신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들 또 팁들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은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고요.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이제 김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시는 뉴스도 체크해 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해주시니까 이러한 종목도 눈여겨봐라 하시면 꼭 한번 포트에 담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톡방에서 미리 또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해 드리는 코너 바로 뒤에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종목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먼저 들어오셔서 빨리 남겨주시는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필살기 코너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저희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한 진단 한번 받아보는 코너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HMM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 36,400원이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역시 오늘 종가부터 보고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오늘 밀려났습니다. 2.43% 하락 가져갔고요. 22,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일중까지 체크하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22,600원 선에서 오늘 좀 등락을 좀 보이다가 오후장 이제 장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을 좀 가져갔습니다. 2%대 이제 떨어졌고요. 오늘 22,000원 선까지 내려와 주게 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평단가가 36,000원대에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첫 번째 HMM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기업이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벌었죠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번 수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벌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임지수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 상황인데 운임지수도 사실 이제 2분기에 정점을 거의 찍어간 상황이기에 이제 주식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반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서라기보다는 향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좋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HMM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좋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상승한 해운 운임 지수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이유를 들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밀릴 때마다 결국 이 해운 운임 지수에 따른 수혜를 이 HMM이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버텼는데 실적에 대한 지금 장점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서 저는 한 번에 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HMM 같은 경우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이 가격대까지 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HMM 같은 종목을 좀 줄이고 어느 종목을 살까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필사의 시간에 제가 사실 준비해온 종목이 더 있었는데 제대로 또 말을 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 유니드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유니드 혹은 그린 케미칼 이러한 기업들 현재 위치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HMM은 이제 한때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휘어잡았던 섹터이긴 하나 앞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면 저는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앞으로 시장의 좀 중심에 서서 흘러갈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냐면 탄소 포집. 네,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탄소 포집이 뭐냐면요. 환경 규제가 지금 많이 심해지잖아요. 네. 환경 규제가 많이 심해져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제어를 하는데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것을 포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지는 현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유니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참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게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말할 때마다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가성칼륨, 탄산칼륨과 같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화학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니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유니드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가성칼륨, 탄산칼륨이라는 화학 제품을. 그런데 이 화학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이 탄소 포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포집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지 않게 가둬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가둬둘 때 필요한 재료를 유니드라는 기업에서 전 세계 30%에 달하는 비중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시장에서의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확정이 된 거죠. 압도적인 기술력.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실적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섹터이긴 해요. 그런데 이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한 일련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서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과거 잘 나갔던 가격대까지 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탄소 포집 혹은 제 개인적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은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HMM 이쪽보다는 이러한 탄소 포집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MM은 일부 비중을 줄여서 유니드라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MM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종목에 대한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또 같이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유니드라는 종목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앞으로 또 기후 변화 시대에 있어서 또 희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종목 이제 올려주신 우리 봄날님께서도 종목에 대한 교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신 다음에 유니드 기업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동국제강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평단가 17,900원이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동국제강 오늘 소폭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0.38% 올랐고요. 13,3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동국제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한번 평단가 17,900원이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동국제강을 포함한 철강주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HMM 질문 주신 분이 이제 동국제강을 질문을 주신 건데, 저는 HMM을 정리하고 뭐 유니들을 매수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동국제강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동국제강의 평단을 한번 낮추는 전략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철강 쪽, 제강 쪽 같은 경우에 실적에 기대라기보다는 이 환율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환율, 채권 시장 이러한 상품들은 사실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갑자기 뭐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지 않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의 호재를 좀 받아들여서 동국제강을 포함한 철강주들은 9월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국제가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추가 매수를 해서 15,500원대 평단만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상승 슈팅이 나올 때 좀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참고 또 부탁드리겠고요. 종목이 계속해서 좀 올라와서 저희 바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올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올릭스 평단가가 21,600원이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올릭스도 일단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릭스는 오늘 좀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2.59% 떨어졌고요. 26,650원에 종가 형성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뭐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진 상황이고요. 올릭스도 같이 좀 밀려났습니다. 일단 매수 평단가 일단 21,000원대여서 일단 약손실 좀 나타내고 계신데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올릭스는 이 황반병성 치료제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수급 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보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더 빠르게 정보를 좀 입수를 하는데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수급의 형태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하고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지금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제약바이오를 두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분기 실적의 흐름이 적자는 아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우선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중 축소 또 올릭스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쪽 QR코드 열려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다가 이제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김태성 전문가님 이제 내일 바로 개장한 이후부터 같이 좀 함께 톡방에서 이야기 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모트렉스 살펴보겠습니다. 모트렉스 평단가 13,900원이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종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모트렉스 오늘 동일하게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11,95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일단 13,000원대 거의 14,000원 가까이 좀 일단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모트렉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래도 투자자분의 이 심신의 안정을 생각을 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 플랫폼 혹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라는 테마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데 이렇게 뭐 액면 병합 혹은 징자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가격적으로 변동폭이 큰 이 주가는 사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확실한데? 너무 가격의 변동이 큰데? 이런 느낌을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것도 좀 염두를 해서 놓고 보면 저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도를 좀 하시면서 자율주행 안에 다른 테마,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결국 이제 만도라는 기업을 저는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트렉스가 뭐 작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결국 지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향후의 발전성을 놓고 봤을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대 기아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고 혹은 자율주행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놓고 보면 모트렉스도 물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 가격적인 변동성 때문에 사실 메리트는 크게 없는 상황. 왜냐하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4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요. 140% 올라갔다가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을 누가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정화가 된 다음에야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많이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제가 오늘은 유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를 많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의 조정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끼가 없는 종목군들은 일부 매도를 통해서 이번 시장의 조정에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모트렉스는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까지 또 만나보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바로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퓨얼셀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 25,500원이고요. 비중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일단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S퓨얼셀 오늘 0.85% 올랐고요. 23,650원으로 종가 만들어내고 나왔습니다. 수소에 대한 이야기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5,5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수소와 관련 한번 저번 주 금요일에 잠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S퓨얼셀은 그중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소에너지가 어디에 접목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소에너지도 자동차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다음에는 뭐 수소차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사실 수소에너지,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에 지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프라잖아요. 전기차 좋은 거 알고 전기차 디자인 좋고 성능 좋은데 문제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든지 가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구축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소차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한 수소 에너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소 에너지는 어느 쪽에 좀 붙여야 맞나라고 고민을 해보면 대규모 산업용 혹은 발전용 혹은 대단지 이 건물용, 공장용,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두산퓨얼셀, 물론 두산퓨얼셀이 움직이면 S퓨얼셀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수소에너지 안에서도 각각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놓고 봤을 때는 S퓨얼셀 쪽보다는 S퓨얼셀 쪽은 조금 더 이제 이 자동차 쪽으로 좀 붙어준다, 혹은 뭐 물론 산업용, 건축용으로도 하지만 두산퓨얼셀보다는 점유율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보실 거라면 두산퓨얼셀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S퓨얼셀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냥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더욱이 수익 중이시니까, 수익 중이 아니죠.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와 지금 차이가 그리 많지 그쵸.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재차 상승 시에 목표가를 한 27,000원, 2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퓨얼셀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소 관련해서 또 이야기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주목을 하셨을 텐데 한번 잘 또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또 매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 35,000원이고 비중은 7% 정도로 맞춰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 오늘 좀 4%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67% 올랐고요. 34,75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평단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주려는 모습인데요. 비중은 7%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 지금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더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산 인더스트리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가격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상승을 해서 36,5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35,500원이라는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4만 원대까지 시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수산그룹 계열의 발전 설비 쪽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보면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주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업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세라는 게 뭐죠? 올라가면 매수하는 지금 투심이 강하구나, 내려오면 매도하는 투심이 강하구나. 그 기준점을 저는 33,000원이라고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3,000원은 상장하고 나서 상장한 날 기준으로 그래도 매수 우위에 있는 위치, 하지만 33,000원 기준으로 아래라면 매도 우위에 있는 그러한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3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수산 인더스트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00원 라인이 깨지 않을 경우에 일단은 더 가져가봐도 좋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후성 나와 있습니다. 후성은 평단가 16,300원에 비중 15%로 또 맞춰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오늘 후성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0.61%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후성은 16,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은 약수익 나타내고 계십니다. 평단가 16,3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후성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할 수도 혹은 추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답답하죠. 답답하라기보다는 이 타이밍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후성 문의 주신 분의 가격대가 수익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익권 종목 상담인데 저는 낮은 가격에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얼마의 손절가를 잡고 더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저는 16,000원을 손절가를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18,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해보셔라 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성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애매한데요. 일단 여기서 오늘 뭐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하이지항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네. 종목 짧게 보겠습니다. 하이지항공 4,893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6.5%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보도록 하시죠. 네, 0.62% 하락 가져갔고요. 4,0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지항공 한번 짧게 봐주실까요? 네, 일단 뭐 하이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의 개선 속도가 좀 더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도 저는 의미가 없고요.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고 일단 가져가되 하반기 실적이 만약 회복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지항공까지 이렇게 짧게 또 설명해 주셨고요. 전문가님은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화요일 또 나오셨는데 오늘 상당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이제 키신 다음에 바로 촬영해 주시고요.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일단 이렇게 오늘처럼 상담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오로지 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미리 톡방에 이제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미리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을 미리 남겨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전문가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을 때도 갈만한 녀석들은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해주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 원전주들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수익 인증도 해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일단 미국 증시의 향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황 보시면서 내일장도 또 어떻게 또 마감이 될지 모르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거를 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요. 꼭 전문가님들을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